면세. 그래서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줬다고.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세금을 걷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지. 단장은 면제해 줘도. 자, 그래서 이건 열심히 읽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야? 농업 장려와 농민 보호책. 그게 답이야. 목적은 이렇게 물어보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의미만 이해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상업정책은 뭐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읽읍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하나 열심히 해놔? 농업 중심의 경제. 자, 넘겨.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걷는 제도. 수치? 제도와 관련되는 거. 자, 여기는 조금 정리해놔야 되는데 수치 제도. 자, 일단 그 위로 다시 가서 기본적으로 세금은 무엇과 무엇으로 조세, 공납은 곡물 납부 말하는 거고 역. 이거는 이때 처음 나왔을까? 삼국시대부터 있었을까?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세금이야. 그때는 용어를 그냥 조용조라고만 표현한 건데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주로 누가 부담한 거다? 이거는 주로 농민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걷어야 국가 재정이 확충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 주 담당층인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나 기타 누구에게도 세금을 걷었다? 어민과 상인, 어염세, 상세.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개를 정리해 놓는 거야. 조세. 자, 조세 개념. 자, 조세는 어디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 일명 토지세라고 하는 거지. 전세, 토지세. 뭘로 걷는 거다? 곡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개념을 알아두라고. 토지에 부과해서 토지, 그 다음에 뭐? 곡물로 걷는 거야. 이걸 설명하면 고려시대 농민들은 농사를 짓겠지. 그래서 가을에 수확하면 그 수확량의 일정량을 뭘로 납부한다? 조세로 납부한다.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곡물.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토지를 농가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고 곡물 징수했다? 3등급 줄. 6등급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끝에다 그걸 이렇게 부르기도 해. 전품 3등법이라고. 전품 3등법. 전품은 뭐 말하는 거가? 전품. 전, 토지. 토지의 등급. 토지의 등급은 몇 등급이다? 3. 그런 얘기지 뭐. 전품 3등법. 두 번째. 고려시대 백정 농민 줄쳐놓고. 자, 고려시대 농민은 뭐라고 불렀다? 백정. 고려시대 백정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민전. 민전은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낸다. 조세를 낸다. 생산량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줄쳐놔. 그래서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농민들이 민전을 경작하는 경우는 민전에서 10분의 1 내는 거지만 그건 사실은 자기 땅이라는 소리야. 근데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농민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남의 땅이 관청,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농민이 관청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경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관청이면 국가 거잖아. 그럼 거기다 공전이라고 표현한 거죠. 공전. 그럴 때는 그냥 빌려주진 않았겠죠. 대가로 몇 분의 몇이 나와야 돼? 그때는 4분의 1 줄. 4분의 1 줄. 반대로 귀족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래서 사전은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래서 숫자 반드시 외워. 그냥 말 안 하고 조세하면 생산량의 10분의 1이야. 근데 이제 공전사전은 그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관청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럼 알아들어야 돼. 4분의 1. 귀족의 토지를 경작하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 바뀌면 안 돼.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세로 거둔 세곡줄. 조세로 거둔 곡물을 줄여서 세곡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방에서 거둘 거냐 이거 원래. 그럼 지방에서 거둬서 어디까지 운반할까? 수도, 개경까지 운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곡을 운반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야. 그걸 조운제도라고 한다. 조운제도. 조운제도 줄. 자, 조운제도란 세곡줄, 강이나 바닷길 줄, 운반줄. 자, 그래서 세곡을 운반하는 거는 어디로 운반한다? 육지로 이러면 안 돼.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운반하는. 왜? 양이 많으니까. 근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육로 교통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로 운반 이러면 안 되고 강이나 바닷길, 결국은 이제 배로 운반하겠지. 예. 그래서 결론, 세곡을 강이나 바닷길로 운반하는 제도. 그걸 두 글자로 조운. 근데 그 조운 제도를 운영할 때 그래서 지방 중요한 지역에 창고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쌀을 거기다 일단 모아놓고, 주로 그 창고는 어디에 있겠어요? 주로 내륙에 없겠지. 항구 이런데, 포구 이런데 설치해놨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에 실어서 옮겨 하는 거야. 근데 그 창고를 조창이라고 하는 거야. 조창에서 조창줄. 근데 조창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5도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양계 지방에는 없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5도와 양계에 조창을 설치하고, 그럼 틀리는 거야 무조건. 그럼 무슨 소리야? 5도 지방은 조창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서는 세곡을 중앙으로 보내는 거고, 양계 지방은 조창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곡을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익류라고 한다. 두 글자로 뭐? 익류. 익류란 뭐가 없다 일단. 조창이 없다고. 조창. 그래서 그 지역의 세곡은 중앙으로 운반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지 결론은 뭐. 그리고 따로 필요 경비는 뭐야? 따로 주지도 않잖아. 이 지역은 자체 마련하도록 했다.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조세 개념, 토지에 부과해서 공물을 걷는 세금이야. 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부과했어. 그 다음에 숫자 말 안 하면 10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공전이면 4분의 1, 사전이면 2분의 1. 그 다음에 조운제도 정식.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물납부. 공납 줄여서 어디에 부과한다? 호. 그래서 호세다 이거. 호세. 토지세 하면 뭐 말하는 거야? 토지세. 뭐 조세지 조세. 호세는 그럼 공물납부 말하는 거지 뭐. 호에 부과하는 거야. 호에. 근데 그거보다 조금 큰 단위로 얘기하면 군현 단위도 써놔. 위에다가 뭐 군현 단위로 부과하면 거기에 나가 있는 지방관이 또 거기에 있는 호 단위로 호에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군현 단위, 호 단위 부과. 그러면 자동적으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공납이 나와야 돼. 뭘로 걷는 거야? 토산물. 특산물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말로는 현물. 현물징수. 정리. 호세, 공납이란 호에 부과한 호세로서 토산물 징수하는 제도다. 자, 그런데 이건 납부 절차가 까다롭다. 조세보다. 그래서 부담이 더 컸다. 그 다음에 종류가 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 상공과 별공. 상공은 정기적으로 걷는 거. 별공은 수시로 걷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민이라면 상공과 별공 중에서 어떤 게 더 부담이 되겠어? 별공이 더 부담이 될 거야. 왜?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 그거는. 언제 거둘지 모르니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역. 역은 누구의 뭐를? 농민. 근데 위로 가서 거기 위에다가 양인이라고 되나. 크게 신분적으로 얘기하면 양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양인 내지는 농민들에게 뭘 걷는 거야? 노동력을 무상으로 걷는 거야. 노동력. 그러니까 양인이라는 신분에 매기는 신분세적 성격이 강한 세금은 역. 응? 역. 자, 그런데 대충 어떤 애들이 16세에서 60세 남자. 여자는 이제 제외야. 무엇과 무엇이 있어? 군역과 요역. 군역은 이제 일정 기간 군복무 생활하는 의무를 말하는 거고, 요역, 부역은 일반 자벽 노동력에 동원되는 것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만. 자, 그래서 개념 지금 확실히 정리해 놓으세요. 내용 별로 없잖아. 조세 부분에서만 조금 신경 써서 읽고, 그치? 10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거 기억하고, 좋은 제도와 조창 이런 거 기억하고, 전품 3등법 그런 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 이거 개념을 확실히 해야지 조선시대에 쉬워져. 그래서 다시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 토지 얘기 나오고 곡식을 걷는다는 얘기 나왔어. 조세 얘기하는 거야. 뭐 호 얘기 나오면서 특산물, 현물 나왔어. 공납 얘기하는 거야. 뭐 양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서 양인이 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 정리 지금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수치의 근거. 자, 고려시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한다? 양전과
호구조사. 양전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한다?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는 당연히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무엇에 근거일까? 조세를 거두려면 토지에 부과한다 그랬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토지를 얼마 갖고 있고 그걸 파악을 해놔야지 매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조사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토지 대장을 만드는 거야. 양안, 양안. 그래서 양전 사업과 양안 줄. 개념은 머릿속으로 해. 읽으면서. 양전 사업이란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요. 양안은 토지 대장이라고요. 토지 대장.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뭘 부과하는 거야? 조세를 부과하는 거지. 토지에 부과하는 거니까. 그러면 양안이라는 토지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세가 많이 거치겠지. 자, 그 다음에 호구조사. 호구조사는 말 그대로 호와 구를 조사하는, 인구 조사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작성하는 문서는 뭐다? 호적줄. 호적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와 구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집하고 사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집은 사람이 몇 명이면 이런 거 기록한 거 아니야.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토지대장 있잖아. 토지대장. 그리고 호적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뭐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양전, 양안, 호구조사, 호적. 이거 작성하는 목적이 그거의 근거 장부이기도 하다는 거야. 뭐 수치의 근거 장부지. 이거 여기에 기초해서 조세 공물력을 부과하는 거지 당연히. 이걸 잘 해놔야지만 세금을 많이 거친다는 거지. 통일신라 시대 이거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게 바로 민정문서라는 거야. 민정문서. 자, 그 다음에 재정의 운영.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두면 그게 국가 재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국가 재정을 이제 필요한 경비에 쓰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재정을 운영한다. 근데 재정 운영하는 관청 있지. 호부하고 3사 반드시 나눠서, 호부는 호적과 양안을 만들어 인구와 토지를 파악 관리했다. 반면에 3사는 출납 회계.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것도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한 출납 회계 업무만을 담당한 거는 3사고, 기타 거시적인 경제 정책은 호부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한번 읽어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수치 제도 그거 정리해 놓아야 돼. 수치 제도가 제일 중요하다. 조세, 공납, 역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냥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 개관으로 간다. 다음 페이지. 요게 좀 내용이 많다. 요거는 조금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경제 정책에서는, 경제 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일단 제려야 돼. 맨날 까먹고 그래. 양이 많으니까. 자, 일단 고려 시대에도 토지 관련해서 무슨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왕토 사상. 삼국 시대 했던 거하고 똑같다. 이거는 무엇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그럼 이념적으로 왕토 사상에는 뭐야? 토지 국유제. 토지 국유제를 천명한 것이다. 이념적으로만. 그러나 왕토 사상에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에도 사유지가 존재했다. 그 대표적인 사유지가 두 글자로 민전이라고 불렸던 토지야. 그럼 국가는 왕토 사상을 왜 이용하는 거냐? 민전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공존으로 편입하여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10분의 1 조세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얘기지 결국은. 그래서 그걸 좀 거시적으로 표현하면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다음에 토지를 둘러싼 관계가 두 개가 나온다. 자, 이것도 정확히 해놔. 이거 조선시대까지 계속 가는 거니까. 지주 전어 관계하고 전주 전객 관계가 있어. 두 가지가. 근데 이제 기준, 나누는 기준이 달라. 지주 전어 관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본 관계야? 소유권 줄. 단순하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지주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호는 그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을 전호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있는 자, 소유권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면 지주 전호제라고 한다. 근데 특히 이 지주 전호 관계는 몇 세기에 특히 성행하기 시작한다? 조선 16세기 이후에. 그래서 고려시대 지주제가 광범위하게 발달했다 이러면 안 돼. 조선시대부터 나와야 돼. 특히 몇 세기? 16세기. 그거 줄쳐놔. 자, 그 다음에 전주, 요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요게 이제 토지제도,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다 이 관계야. 전주, 전기강.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했다? 수조권 줄. 수조권은 뭐라고 했어? 그 삼국시대부터 수조권 얘기는 계속했지.
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소유권이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그걸 수조권이라 한다.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전주라고 하는 거야. 전주, 지주는 소유권자, 전주는 수조권자라고. 수조권자. 반면에 전객은 납부하는 자. 전주에게 납부하는 자. 그 다음에 정해놓는 거지. 그거는 수조권은 생산량의 10분의 1로. 그러니까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전주. 10분의 1을 내는 사람을 전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반드시 정리해놔. 그러면 수조권을 지급받은 관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걸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들어. 수조권을 지급받은 관리가 있어. 고려시대에. 그러면 수조권을 지급받았다고 그랬지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전주가 되는 거지. 지주가 아니라 전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무슨 권이 있는 거야? 당연히 수조권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관리는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야? 수조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야? 수조권으로 영향력 미치는 거 맞지? 소유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곡식 중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민전. 고려시대 민전에 대해서 성격 정리해 놓는 거야. 민전은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 토지야? 개인. 소유권이 개인. 그래서 사유지. 뭐가 가능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 민전은 누가 주로 소유하고 있어? 백정, 농민, 그 다음에 뭐? 귀족도. 사유지니까 농민도 가질 수 있는데 귀족도 가질 수 있잖아 당연히. 주로 뭘 통해서 형성했어? 상속, 매매, 개간. 그래서 고려시대 농민이나 귀족들이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해서 형성한 토지를 민전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민전은 사유지지만 국가에서는 이 민전에서 뭘 거뒀을까? 세금을 거뒀다고. 조세를 거뒀다고.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 보니까 민전은 소유권상으로는 뭐다? 사유지였다. 맞지? 그런데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이었다는 소리지. 무슨 소리냐면 수조권이 예를 들어서 그거야. 당연한 거야. 소유권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소유권적 사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거지. 그 다음에 소유권이 뭐야? 국가에 있으면 국가 토지다. 그러면 소유권상 공전 있지? 근데 민전은 소유권상으로는 뭐다? 사전이다. 근데 수조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수조권이 국가에 있으면 수조권적 공전.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으면 수조권적으로는 사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민전은 수조권적 공전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가한테 있다는 소리야. 국가에게 있다. 그래서 소유권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적으로는 공전으로 간주했다고 국가가. 그래서 거기서 뭘 거둔 거야? 세금을 거둔 거지. 생산량의 10분의 1.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조권을 관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고 국가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조권적 뭐가 되기도 한다? 사전이 되기도 한다. 그 문장이 나왔을 때 만나 틀리나만 아니냐 알아두는 거야. OX야 OX. O야 X야. O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전식과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그 얘기 할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 자, 이거는 또 순서대로 정리를 해놔야 돼.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고려시대 토지제도는 어느 때 뭐부터 출발한다? 대조 때 역분전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역분전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다? 전식과. 전식과. 네, 전식과는 처음 어느 때 시행됩니다? 경종 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다?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목종 때 한번 내용이 바뀝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종 때, 그러니까 성종하고 현종 사이에 요 때를 뭐라 그런다? 개정전시과. 그 다음에 전시과는 어느 때 완성됩니다? 문종 때. 이거를 경정전시과라고 한다. 그래서 시계경 이렇게 읽어버렸다 하세요. 시계경, 시계경. 그리고 여러분 써줄 거 아니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써줄 거 아니야. 그러면 시정하면 시가 붙었네. 그러면 개정하면 개, 그다음에 경정하면 경. 그래서 전시과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나눠서 나올 수도 있어. 시, 개, 경. 이거 나왔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전시과는 뭘로 분계하냐면 무신난으로 분계한다고. 무신난으로 더 이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시과는 어느 때까지만 물어봐. 무신난 전까지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뭐 불법적인 토지 변병이 확대되면서 쓰지 말고 불법적인 토지 변병이 뭐 확대된다. 무신들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농장이라는 게 이미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최충원도 농장을 가고 있었잖아. 진주 땅. 그래서 그걸 관리하게 하는 부서로 흑령부를 설치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때 토지 제도가 문란해진 거야 어쨌든. 그리고 원종 때 뭘 실시한다? 녹과전. 이건 붙여서 읽으셔야 돼. 항상 이거 빼고서 과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녹과전이란 제도야. 녹과전은 어느 왕 때? 원종 때. 내용은 별로 없어. 어쨌든 전시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녹과전이 나와야 돼. 그리고 또 요 시기가 중요해. 고려 후기, 요 호력이 원관석기 때. 이때 이제 이런 현상은 요 때만 있었을까? 계속 갈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더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농장이 주로 나와. 이때 농장이 굉장히 어떻게? 확대되는 시대다. 그래서 고려기엔 농장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와야 돼. 농장. 당연히 누가 확대시켜 나가겠어? 권문세족들이. 그래서 이 농장을 불법적으로 막 뺏어가지고 남의 토지도 막 뺏고 막 이래가지고 불법적으로 이걸 확대시켜 나가니까 뭐 백성들도 살기 어렵고 국가 재정도 파탄나고 뭐 이러는 거야 대충. 그래서 왕들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개혁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 대표적인 기구가 뭘까? 전민변종동. 그게 이제 이거 없애는 목적이야. 근데 결국은 못 없애지. 왜? 실패하니까 한다. 그러다가 없애는 때가 어느 때일까? 공양왕 때. 전제개혁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새로운 토지제도에 뭘 발표한다? 과전법. 과전법 공포. 공양왕 1391년. 그래서 여기까지가 순서야. 그래서 역분전, 전시과, 녹과전, 농장, 과전법. 요 순서대로 가세요. 그리고 시기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역분전은 태조 때니까 호족이겠지 뭐 호족. 지배세력과 연결하면 호족으로 가야지 당연히 뭐. 그다음에 전시과는 문벌귀족이겠지 뭐 문벌귀족. 문벌귀족. 그다음에 농장은 권문세족. 그다음에 과전법은 사대부. 그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했으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시과 부분하고 요 농장 부분이야. 그래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단 읽으시면 돼. 자, 먼저 역분전에 대해서 한다. 역분전은 어느 때? 태조 때. 관계된 지배 세력은 당연히 이때는 호족이 지배 세력이니까. 자, 무슨 성격이 있다? 논공행상. 그게 딱 이 토지 제도를 설명하는 거가 그 논공행상 네 글자로 다 설명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논공행상이 공을 논하고 공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역분전이라는 토지는 무엇에 따라 준 거야? 공.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공은 의역하면은 객관적인 기준이다, 주관적인 기준이다. 100%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가도 되지. 충성도 이런 것도 들어가도 되는 거지 뭐.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그래서 공, 충성도에 따라서만. 그래서 네 글자로 무슨 성격을 가졌다는 거야? 논공 행상은 바로 역분전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태조를 물어보는 거야. 태조.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정리하면 끝이 아니야. 역분전은. 역분전. 그러다가 이제 뭐가 정비가 되겠다? 전시과. 자, 전시과가 이제 중요한데 전시과의 원칙 위에 읽읍시다. 전시과란 어떤 제도다?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호. 거기까지 줄쳐놔. 그게 대상이야, 대상. 그러한 직역의 반대 급부로. 기준은 18 품계. 이건 관리의 등급이겠지. 이건 주관적 기준이니까 객관적 기준이니까 객관적인 기준이겠지. 이거는 18 품계. 무엇을? 전지와 시지를. 그렇게 줄쳐놔. 그래서 읽어보세요. 전시과란 뭐야? 누구에게? 그대로 읽어버릇 하세요.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두 글자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정호. 그럼 내가 물어볼게. 고려시대 정호란?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호라고 부른 거야. 그들에게 반대급부로 뭘 기준으로? 18등급으로 나누어서 무엇을 줬다? 전지하고 시지. 그리고 전지 시지는 내용을 해석해야 돼. 전지는 토지, 시지는 임야. 그렇게 해석해봐. 그럼 뭐하고 뭘 준 거야? 토지와 임야를 준 거다. 토지와 임야. 그러면 이제 더 물어본다. 그러면 토지에 무엇을 준 것이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소유권이 절대 아니라고. 소유권이 절대 아니라 뭐 수조권이라고. 그래서 토지에 대한 뭐 수조권.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럼? 풀어서 설명하면. 그걸 지급받은 관리는 그 땅에 대해서 무슨 권이 생기는 거야?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전주가 되는 거야? 지주가 되는 거야? 전주가 되는 거지. 맞죠? 따라서 전시과는 무엇에 의한 토지지배 방식과 관련이 있어? 소유권이야? 수조권이야?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 방식이 맞아. 맞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는 수조권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쨌든 전주가 되는 거야. 전주.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모두 줬대. 임야. 임야는 왜 줬대요? 이것도 임야 너 가져라. 소유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나무 캐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 거야? 땔감. 연료 채취용으로. 연료 채취용으로.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전시. 맞죠? 전시가라고 딱 있는 순간 뭐하고 뭘 준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전지하고 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 정리해놔. 그리고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 있지? 여기서 직역은 아까 얘기했는데 직업이라고 이거는. 조세, 공납, 역의 의무할 때 그 역의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국가 지금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공직자야. 공직자들. 공무원들 말하는 거야. 공무원들. 국가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걸 직역이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두 번째, 이렇게 받은 토지는 어떻게? 세습 금지. 세습이 허용되었다. 그럼 틀리다고. 이 네 가지를 제일 기초적으로 바꿔 나온다. 이게 제일 쉬운 거 하는 거야 지금. 자,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할 때 이걸 바꿔 나온다고. 이 네 가지 내용을 여기서 정확히 정리해 놓으라고. 누구에게? 정호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기준으로? 18등계. 무엇을? 전지와 시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토지는 세습 금지가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으면 유가족한테 줄 수 있어? 못 주잖아. 그래서 다시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세습 금지가 원칙. 세 번째, 맨 처음엔 누구한테 줬어? 전현직 내지는 실직, 산직까지 포함.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그것만 이해해. 현직 공무원도 줬지만 퇴직자도 여전히 갖고 있게 한 거야. 그래서 현직, 전직, 전현직 맞지? 그거 비슷한 구분이 실직, 산직. 그렇게 이해해. 그냥 현직이 실직이라고 이해해. 응? 퇴직자를 산직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냥. 그래서 전현직 모두 줬다. 실직, 산직 포함. 자, 그래서 네 번째, 어디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경기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전시과에 의해서 지급하는 토지는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를 준 거야?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다 나눠준 거라고. 경기에 한정했다. 그러면 아니라고요. 절대. 그래서 네 가지 항상 기억해야 돼. 결론. 전시과란 뭘 주는 거야? 전지와 시지를 주는 거야. 세습 금지가 원칙이야. 그 다음에
전현직 지급했어. 그 다음에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 4개 반드시 별표 쳐놓고 외우시라고요. 자, 그런데 원칙은 원칙이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점차 무슨 지가 증가할 것 같다. 세습지가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이거 다 누구한 권력자들이 갖는 거거든. 이거 지배층들이 갖는 거라고 이게. 따라서 자기 유리한 제도를 마련해 가는 거지. 그래서 세습 금지를 했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세습지가 증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진다. 무슨 소리야 그럼? 전시과에 의해서 토지가 지급되면 그 땅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걸 받은 관리가 걷는 거지. 국가가 걷는 게 아니지. 그러면 결국 그걸 지급한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은 줄어드는 거. 이 세상에 토지는 무한정 있지 않아. 뭐가 많아지면 줄어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걷는 땅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맨 처음에 나눠줬어도 세습금지 원칙만 잘 지켜졌다면 만약에 퇴직하면 아니면 사망하면 국가에 다시 반납한다는 소리는 뭐야? 그러면 그 반납한 땅은 국가가 다시 세금을 걷고 그러다가 관리가 또 생기면 또 주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게 돼야 되는데 한 번 나가면 뭐야? 뭐 자자손손 내려가기 때문에 아예 국가로 들어오질 않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양도 줄어드는 거지. 그럼 뭐 인심 좋게 많이 줄 수 없지. 그래서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절대적인 지급량을 어떻게 가는 게 맞다? 축소. 지급량을 줄이는 게 맞다고요. 확대하였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전현직 모두 주다가 현직 위주로 지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된다? 절대적인 지급량도 줄여나가고 점차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 이게 맞는 문장이야. 그걸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같은 등급인데 이때 받는 게 더 많을까? 이때 받는 게 더 많을까? 이때 받는 게 더 많겠지. 이쪽으로 갈수록 받는 양이 줄어든다. 이쪽으로 갈수록 점차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지? 배경을 물어보면 거꾸로 그걸 먼저 주고 배경을 물어보면 점차 세습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이 궁핍해져서 그게 답이란 말이야. 그거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이해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외우기도 하고. 거기까지 그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시과. 전시과 누구하고 연결돼야 될 거다. 지금 궁금증을 가지라고. 아까 무조건 궁금증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 문법기초 할 때. 전시과 할 때 무조건 외우라고 했잖아. 전시과. 근데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전시과. 전시과는 누구하고 연결하게 돼? 문벌 기조. 그래서 궁금증 풀어줬잖아 지금 4가지. 전시과란 국가의 일정한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주는 제도. 세습 금지가 원칙. 전현직, 실직, 산직 모두 지급. 그 다음에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 이 제도는 처음 어느 때 시행? 경정 때 처음 시행. 목적 때 한 번 변해. 문종 때 완성. 어떻게 해요? 시, 개, 경. 경종, 목종, 문종. 그리고 각각의 특징. 자, 경종 때 전시과의 특징은 뭐다? 사색 공복 플러스 인품. 그거 줄쳐놓으세요. 맨 처음부터 아까 위에서 본 거는 결론을 본 거고 맨 처음부터 18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맨 처음에는 뭘 기준으로 줬다? 사색 공복. 사색 공복은 뭐야? 어느 나와야 돼? 사색 공복 재정 이렇게 나오면 광종이지 광종. 이거 조심해야 돼. 사색 공복의 재정은 광종 때지만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그러면 경종 때가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색 공복은 결국 뭐야? 관리의 등급 아니야. 관직이잖아 관직. 관지의 등급, 관리의 등급, 관직. 이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 기준이 이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역분전하고 비교할 때 역분전은 100% 주관적인 기준으로 지급한 거라면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제도지 저거는. 생각을 해보려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봉급을 이거 봉급 받는 거 아니야 결국은. 봉급 받는데 충성도에 따라서 봉급을 받는다고 말이 되냐고 이 세상에. 안 되잖아. 봉급표 나와 있죠.
몇급, 그래서 몇 호봉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거대로 준다는 거야, 개념이. 그렇게 이해하라고, 객관적.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아. 왜? 주관적 요소가 더 들어갔어.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야? 인품. 인품. 그래서 4세 공복 플러스 인품. 그거 무조건 외우면 돼. 어쨌든 인품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느 때로 가는 거야? 경정? 경종 때. 시정? 전시과로 가는 거야.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객관적인 관직 기준으로 나눠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뭐가? 인품의 높낮이가 반영되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히 객관적이지는 않다.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종 개정으로 간다. 이때 이제 완전히 인품이란 요소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때는 4세 공복 이러지 말고 18품계라고 하는 거지. 18등급으로 나 18과. 18품계. 18품계는 고전의 성종 때 말하는 거란 말이야. 성종 때 18품계. 그래서 18 그거 줄쳐놓고. 여기는 뭐가 보이면 안 돼. 인품은 보이면 안 돼 절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차별이 시작된다. 무반에 대한 차별. 그래서 같은 품계라고 하여도 누가 더 갖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문신들이 더 갖고 막 하국 군인들한테 지급되는 군인전도 막 뺏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나눠 갖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반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미 누구 위주로 준다. 실직 위주. 가로 끝에 현직 위주. 맨 처음에는 어떻게 줬어? 전형직 줬지만 이때부터 이미 현직 위주로 지급하기 시작한다. 실직 위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외우면 돼. 경종, 성종 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18등급. 그 다음에 차별이야. 누구? 무반, 차별. 또 뭐 있지? 현직 위주로. 현직에게만 이러지 말고 현직 위주로. 실직 위주로 이렇게. 그래서 세 개 기억하세요. 그래서 18 차별. 이것도 차별이지 사실은 뭐. 현직 위주로 세 개. 그러면 어느 때로 간다? 개정.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 이때부터 군인들이 불만을 가진 거야. 그래서 그때 맨 밑에 그런 얘기 나오지. 어느 왕 때? 현종 때. 어느 왕 때? 현종 때 무슨 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질, 기문. 기문, 최질의 난 그거 좋잖아. 기문, 이 기문 최질이 군인이야 군인. 얘네들이 이때 구테타를 일으켜서 장관 권력을 잡은 일이 있어. 그리고 기문, 최질의 난. 그래서 이걸 무신난의 선구라고도 하는 거야. 무신난은 이때 일어나지만 이미 군인들이 구테타로 권력을 잠깐 잡았던 때가 있다고. 그게 뭐 기문, 최질의 난. 그것도 알아놔. 이것 때문에 그랬겠지 결국은. 그리고 이제 문종대로 간다. 문종대로 무슨 경정 전시과. 세습진군에서 지급 토지에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감소. 그리고 이게 제일 잘 나와. 그래서 이때는 누구에게만 준다. 현직에게만 준다. 현직에게만. 누구에게만 준다. 실직, 산직 제외. 현직, 실직에게만. 그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때 요건 조심해서 읽어야 돼.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때부터 차별이 있잖아. 이게 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문벌기족이라고 그랬잖아. 문벌기족은 문반이니까 문치주의 경향이 강한 집단 아니야. 그러니까 무신에 대한 차별이 있겠지. 그러면 점점 더 갈수록 더 차별이 더 심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신난도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무반에 대한 차별이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요때는 무관에 대한 대우가 상승한다고 추천. 의도적으로 역으로 외워 이거. 무관에 대한 대우가 뭐? 상승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뭐 덜 갖는다 이러면 안 돼. 어떤 경우에는 무신이 더 갖는 경우도 있었어 이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우 상승이야. 차별 심화 이러면 안 돼. 대우 상승. 의도적으로 외워 이거는. 그 다음에 이때 공음전이라는 토지가 마련돼서 이걸 공음전시라고도 한다. 공음전시. 공음전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폐지됐다? 한외과 폐지. 그것까지 좋잖아. 한외과 폐지. 18과가 있거든. 18등급. 그래서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나눠서 차별적으로 1등급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쫙 해서 준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있고 그거와 별도로 이거보다 더 낮은 공무원들을 주기 위해서 또 따로 이게 그걸 한외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을 없애고 얘네들 다 위로 이렇게 올린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한해과 폐지라고 한다. 그래서 한해과 폐지. 그래서 4개 외워. 4개. 그래서 문종 때 4개가 뭐야? 현직에게만 무관에 대한 대우는 상승, 공음, 전시, 한해과 폐지. 이거 실제로 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요게 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거는 하나만 외우면 되지. 사색 공복과 인품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다 전시과 특징할 때 각각으로는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주고서 순서를 바로 잡는 문제도 나와. 사색 공복과 인품, 18 품계. 이때는 당연히 18 품계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준다고. 현직,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그러면 순서 바로 잡아야지. 시정, 개정, 경정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게 전시과란 말이야. 전시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토지의 종류 및 특징이 있지. 그 밑에 거 한다. 대상에다가만 줄 치는 거야, 지금부터. 왕실, 관청, 군령, 합보, 국경, 군대라고 해도 되겠다. 군대. 무조건 줄쳐놔. 왕실, 그 다음에 세로로, 관청, 세 번째, 군령, 학벌 외, 국경, 지대. 그 군대라고 해도 된다고. 군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무관리, 18 세습금지, 구분전,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 공업전, 오품 이상의 관리, 세습 허용. 그 다음에 한인전은 육품 이하 하급관리 자재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 그렇게 해주죠. 군인전은 2군 6위의 직업 군인, 외역전은 향리, 별사전은 승려나 풍수지리업자. 사원은 뭐 제일 쉽지. 사원이지 뭐. 그렇게 대상에다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토지를 설명하면서 대상을 바꿔낸단 말이야. 시험 출제 문제가.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해. 왼쪽으로 가리고 손가락으로. 왕실, 내장전. 그렇게 연습하라고. 왕실, 내장전, 관청, 공회전. 관청, 공회. 생각 안 나면 보고. 근데 가리고 관청, 공회전. 군령, 합보, 국경지대, 군대, 둔전. 두 번째로 가린다. 두 번째 가려. 문무. 문무에게 주는 거. 과전. 그 다음에 오품 이상에게 주는 거. 공음전.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주는 거. 구분전. 하급관리 자재로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자에게 주는 거. 한인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린다. 향리. 외역전. 직업군인. 군인전. 이런 건 쉽지. 그 다음에 승려나 풍수지리업자. 별사전. 사원은 사원전. 자, 다시 한번 가린다. 이번에는 대상을 가린다. 내장전 나왔어. 왕실, 공회전, 관청, 그 다음에 둔전, 군령, 합보, 국경지대, 군대. 두 번째 가린다. 대상을 가린다. 과전, 문무관리에게. 그 다음에 구분전,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 유가족이 키워드지. 유가족. 그 다음에 공음전, 오품 이상의 고급 공무원들. 그 다음에 한인전, 하급관리나 군인의 하급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린다. 군인전, 모든 군인 안 된다. 직업 군인에게만. 외역전, 향리. 별사전, 승려나 풍수지리업자. 그 다음에 사원전은 뭐 사원이겠죠. 그렇게 외우셔서 대상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놓으세요.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그거. 그럼 다야. 그래서 전시과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외울 게 많지, 여기가. 문제가 잘 나온단 말이야. 네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시정, 개정, 경정. 요 세 개 내용.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와 성격. 요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라고. 요 부분 별표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다음 페이지. 무신, 직권기.
무신 집권기 때는 뭐가 성행한다? 불법적인 토지 변경이 확대된다. 그 밑에다 이거 써놓으세요. 전식과 체제 붕괴. 전식과 붕괴. 전식과 X라고 써놔 그냥 그럼. 전식과는 어떤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무신난 이후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식과는 뭐야? 전식과가 나왔다는 소리는 문벌 귀족 때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전식과가 붕괴되면서 불법적인 토지 변경이 확대되고 이미 이때부터 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농장 형성까지 3개만 써놔. 그래서 2개만 더 써놔. 그래서 3개. 그리고 이제 원종 때 실시한 제도가 뭐다? 녹과전. 누구에게? 관료. 무엇을? 토지. 어디에 한해서? 경기 파련에 한하여 줄. 그리고 그걸 읽어. 자, 녹과전이란 어느 때? 원종 때.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무엇을? 어느 지역에 한해서? 경기 파련에 한해서 무엇을? 토지를 지급할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 그렇게 한 문장만 외우면 돼. 그럼 뭐로 간다? 녹과전. 근데 거기서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어디에 한한다라는 거. 경기. 파련도 필요 없어. 경기에 한한다. 그거 별표 쳐놔. 그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안 돼. 전식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래서 경기에 하나야 하면 절대로 무슨 과는 아니야. 전식과 제도는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반드시. 근데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결론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원간섭기, 그 다음에 공영왕. 요 부분이 또 중요한 거란 말이야. 정확히 정리해놔. 자, 위로 가봐. 근래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가 주에 거치고 군을 포괄하는 규모로 토지를 겸병하고 주, 군 줄쳐놔. 주, 군. 이건 뭘까? 주와 군은 뭘 말하는 걸까? 주와 군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일까? 행정구역이지 뭐 행정구역. 주, 군. 겸병이란 단어는 이때만 나오지 않아. 어느 시대나 다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그래서 뭐와 뭐에 걸칠 정도로 주와 여기서 이게 키워드야. 주군에 걸칠 정도로. 주군. 그거 반드시 주군에 걸칠 정도로. 쉽게 표현해볼까? 지금으로 경기도가 다 내 땅이야. 울산시가 하나가 내 땅이야.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주와 군에 주군. 자, 그 다음에 거의 간사한 무리들도 줄쳐놔.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 줄쳐놔. 그 다음에 산천을 표지로 삼아. 이렇게 돼 있지 또. 산천도 줄쳐놔. 지금 규모 얘기하는 거지? 뭘 경계로 한대? 또 산천. 쉽게 또 표현해볼까? 지리산 남쪽은 다 내 땅이야. 그런 거잖아 결국은. 그렇게 이해하라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규모가 그만큼 크다. 그래서 주군 산천을 경계로 토지가 확대되는 때다. 그럼 고려 후기로 빨리 가셔야 된다고. 2글자로 뭐야 이게? 농장이라고. 농장. 이게 농장. 그러면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줄쳐놨지. 걔네들 물어본다고. 간악하고 흉악한 무리가 누구냐고. 문벌귀족이 아니라는 거지. 걔네들이 누구? 권문 세족이겠지. 후기니까 당연히 권문 세족. 그리고 그걸 표주로 삼아 모두 뭐라고 지칭했대? 조업전 줄쳐놔. 조업전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영업전이라고도 표현해. 뭐? 영업전. 영업전은 세습이야. 세습. 영업전은 뭐? 세습.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 뺏어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 내 거 세습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무슨 전이 늘어난다? 조업전. 다른 말로는 영업전. 세습지. 맞지? 그렇게 알아도. 그래. 그래서 일무의 주인. 일무는 필요 없고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서 주인이 5, 6명 줄. 그리고 1년의 조세도 8, 9차례. 그거 줄쳐놔. 자, 그래서 요런 단어들 기억해놔. 하나라도 남으면 그걸로 가라고. 산천을 경계로 한다. 주군, 영업전, 조업전 증가.
그 다음에 뭐다?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때? 하나의 토지에 일문은 필요 없다고 그 하나의 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토지의 소유권자가 숫자도 필요 없어. 여러 명이란 소리지? 여러 명.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1년에 여러 차례 조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수조권자도 여러 명.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 사료집은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어 중에 하나만 나와도 어느 때로 가는 거야? 고려, 후기, 두 글자로 뭐 물어보는 거야? 농장. 어? 농장. 지배 세력은 검은 세족. 자, 원간석기. 그래, 그래서 그거를 박스 안에 있다고 상상을 해봐. 그리고서 이 시기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밑으로 간다. 뭐가 확대되었습니다. 농장, 줄쳐나. 그 밑에 있잖아. 원간석기 밑에. 농장. 근데 농장이, 그 농장이 어떤 규모로 확대된 시기라는 거야? 주군에 걸칠 정도로.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누가 이걸 확대시켰다? 왕실, 사원, 검문세조. 왕실은 항상 가난하진 않아. 나라가 가난한 거지. 왕실, 그 다음에요. 사원, 특히 사원 경제가 굉장히 부패할 때 이때가. 사원, 그 다음에 뭐? 검문세조.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초점을 검문세족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지. 검문세조. 자,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 산, 천. 그 다음에 주, 군. 자, 주로 무슨 방법으로 이걸 확대시켜 나갔대? 불법적인 겸병, 탈점, 사패, 위조 등 줄쳐나. 이때 뭐야? 그래서 이때도 여전이지. 이때부터 이미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 합법적으로 사면 모를까? 합법적이지 않고 뭐 불법적으로 토지를 지나치게 확대해 나간다. 겸병. 강제로 뺏어서 탈취한다. 탈점. 그다음 심지어는 모두 위조한다. 사패를 위조한다. 사패는 동그라미 쳐놔. 사패에 의한 방법으로 요게 나오는 순간, 요게 나오면 이때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패가 딱 들어가면 반드시 어느 시대로 간다? 고려, 후기로 간다. 사패는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사패는 뭐냐면은 토지 권한 증명 공문서 이렇게 써놔. 토지 권한 증명 공문서.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야? 어떠한 토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한이 있다. 그게 소유권이 됐던 수조권이 됐던 권한이 있음을 공문서라고 그랬으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란 말이야. 국가에서 증명해 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사패를 딱 갖고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다. 근데 이때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니까 권세가들이 어떻게 그거를 불법적으로 위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조된 사패를 갖고 어느 토지에 가는 거지.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지. 나 이거 수조권이 있다? 그럼 세금을 걷어갔어?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내? 또 뭘 들이밀어? 사패를 들이밀고 요거 내가 수조권자인데? 그럼 농민이 아무리 항의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또 내야 돼. 그렇게 1년에 여러 차례 낸다는 소리야.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그러면 농민이 당연히 과도한 수치에 시달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 뭐야? 결국은 토지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그거지. 한 토지에 여러 명의 소유권자도 생기는 거고, 여러 명의 뭐 수조권자도 생긴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대여섯 명 나타나기도 하고 1년에 여러 차례 조세를 납부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놔. 그럼 이건 고려 후기야. 자, 그 다음에 영향. 자, 농장에다 이거 써놓으세요. 이 농장이요. 이거 농장. 이때 형성된 농장의 성격을 특징 짓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야. 면세 면역이야.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야. 면세 면역. 농장 확대 그 제목에다 써놔. 크게 보이게. 고려 후기에 확대된 이 농장의 특징은 뭐다? 면세 면역이다. 무슨 뜻이야? 면세 면역이. 세금만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받은 특권을 갖고 있는 땅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야? 확대되면 결과는 당연한 거야. 그럼 한번 볼까? 보지 않아도? 거기 영향 안 봐도? 자,
농장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면세지가 확대된다는 거지. 일단 면세 받는 땅이 확대된다는 거니까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지 줄어든다는 소리지 당연히. 그러면 국가 재정은 당연히 궁핍해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그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면 결국 왕권 약화로도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확대시켜 나가는 애들은 결국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지. 그 검문 세족들이 이걸 확대시켜 나가니까 걔네들은 권한이 세지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탈점, 겸병, 사폐 위조 등이 일어나니까 농민들이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농민의 생활도 궁핍해지는 거지 결론은. 그리고 농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민들만 괴로운 게 아니야. 지방의 중소지주층도 괴로운 거야. 그렇지? 그리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관리가, 이 당시엔 관리가 돼도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신진관료들도 불만이 생기는 거고, 그 신진관료가 결국은 4대부 아니야, 4대부. 지방의 중소 지주층. 그래서 신진 4대부와 권문세족 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했죠? 이해하시라고. 자, 영향 봐.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된다? 궁핍. 국가 수조지는 감소하는 게 맞지?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은 감소하는 게 맞잖아. 감소. 그 다음에 왕권은 약화되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은 약화되는 게 맞지 뭐. 두 번째, 신진 4대부의 갈등도 심화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민들이 몰락하는 건 맞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농장 확대의 영향이라고. 그래서 토지를 상실하거나 심지어는 뭐 노비로 전락하기도 했다. 자, 밑에 보자. 불법적으로 수조지를 확대한 수조권자들은 전조를 규정된 이상으로 거두어 들이거나 하나의 토지에 대해 여러 명의 전주들이 수조권을 행사해. 이거 읽으면서 그거 생각나야지. 토지 소유 농민들 1년에 여러 차례 전조를 납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 글을 줘도 어느 때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고려 후기로 가야 되는 거지. 맞지? 이 내용의 일부가 그 위에도 들어가 있는 거야. 1년에 여러 차례 세금을, 조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수조권자가 전주라고 했잖아, 전주. 토지에서 조세를 거둔, 전주. 규정된 이상으로 거둔 거 아니야? 1년에 여러 차례 거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오면 빨리 이걸로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고. 주군에 걸친다? 산천을 경계로 한다? 조업전이 야칭했다?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의 소유권자도 있고, 지주, 그 다음에 여러 명의 뭐, 전주, 수조권자도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 번 거두니까 여러 번 내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래서 여러 차례 냈다. 그러면 고려 후기로 가는 거야. 거기까지. 공양항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이걸 축소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뭐야? 전민 변종 도감이라고요. 근데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결국은 공양왕 때 뭘 한다? 전제 개혁 줄천하. 전제 개혁. 토지제도 개혁이지 뭐. 전제 개혁. 그리고 새로운 토지제도인 뭘 공포했다? 과전법줄. 강경파 손가락으로 지우고. 권문세족은 아니겠지 설마? 어? 권문세족은 아니겠지 설마? 4대부가 주도한. 그래서 4대부. 근데 그 안에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강경파가 주도한. 그 중에서 누가? 강경파. 사실은 온건파 중에서는 중소지주층이 많았거든. 이게 가만 보면 다 이게 역사가 다 그 명분은 거창하게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결국은. 권문세족은 대지주잖아. 걔네 몰아내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 있다가 권문세족 몰아내니까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지. 중소지주층이 많은 온건파는 전제개혁에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단 말이야. 하더라도 조금 뭐 하자. 좀 점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막 하겠지만. 근데 강경파는 가진 게 없어. 급진적으로 바뀌어도 난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지. 그래서 강경파. 자, 그래서 위화도 해군으로 장악한 누가 주도했다? 4대부 주도. 더 들어가면 누구라는 거야, 근데? 강경파. 대표 사람이 누구야? 조준, 조인업줄. 이때 설치했던 기구가 뭐다? 급전도감. 그리고 뭘 공포했다? 과전법. 목적은 지금까지 이 농장 확대로 인한 영향은
안 좋은 현상이잖아, 그게.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안 좋은 현상이잖아. 그걸 바꿔야지. 그럼 바꾸면 그게 답이야. 국가 재정을 확충, 농민의 생활 안정,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신진사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리고 농민 생활의 안정에서는 거기 전조를 몇 분의 몇을 또 정한다? 10분의 1. 이건 왜 그럴까? 10분의 1은. 법으로는 항상 10분의 1이라고 해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10분의 1만 걷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계속 그 이상 걷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면 또 법으로 10분의 1 딱 정해놓고 초창기만 또 그렇게 걷다가 또 이제 또 되겠지. 그래서 10분의 1. 그 다음에 뭘 금지했다? 병작, 반수금지. 그거 줄쳐놓고 거기다 과전법이라고 써놔. 그게 과전법의 특징도 돼. 무슨 법? 과전법. 그리고 미리 복습하자. 그리고 4개만 쓰고 쉬자고요. 과전법에다 써. 과전법 옆에다가. 과전법은요. 전지만 주는 거야. 전지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전현직. 현직 이렇게. 그 다음에 세습, 금지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기 한정 이렇게 4개 딱 써놔. 자, 그래서 과전법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과전법도 결국은 관리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거든. 뭐만 준다? 전지만. 그럼 무슨 소리야? 전지만 준다는 얘기는. 전지만 준다는 소리는 뭐야? 전지. 토지만. 내용은 똑같아. 토지에 뭘 줬을까? 수조건. 이건 항상 변하지 않아. 조건. 법을 정해놓는 거지. 그리고 몇 분의 몇만 거둬라. 10분의 1만 거둬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보이면 안 돼? 시지가 보이면 안 돼. 맞지? 전식과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현직은 똑같지? 세습금지도 똑같지? 요게 달라졌지. 어디에 한정해서만 준다 이제는? 경기에. 전식과는 한정하면 안 돼. 미리 예습한 거야 요거. 그래서 아까 그걸 잘하면 아까 그거를 지금은 뭐 처음 하지. 아까 그걸 명확히 알고 있으면 벌써 읽으면서 이상한데? 다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과전법하고 전식과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전식과하고 과전법 비슷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는 조선시대로 가는 거야. 이거는 조선시대. 그래서 어쨌든 요 4개 미리 써놓은 거야. 지금 미리 예습한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요. 그래서 지금 토지제도까지. 그래서 이 토지제도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문제도 자주 나온다고.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전식과 부분하고 고려 후기 요 농장 부분이야. 거기 고기를 정확하게 해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